자동차에서 혹시 공짜 전기를 얻는 방법 생각해 보셨나요? 오늘 저희가 살펴볼 건 바로 쓰지 않던 태양광 패널 하나로 차량 전력 문제를 해결한 분의 이야기입니다. 한 유튜버 분이 본인 렉스턴 스포츠 칸 차량 지붕에요. 직접 패널을 설치하는 과정을 영상으로 올리셨더라고요. 저희가 그걸 좀 자세히 봤습니다. 아, 네. 이게 재밌는 게 상시 전력을 쓰는 차인데 배터리 방전도 막고 또 추가 전력도 얻으려고 정말 우연히 남는 공간이랑 패널을 활용하신 거죠. 그래서 뭐 차량 배터리 관리에 좀 관심 쓰시거나 아니면 소소하게 직접 발전하는 거 이런 거 관심 있으시면 흥미로우실 거예요. 맞아요. 보면 진짜 최소한의 자원으로 어떻게든 효과를 보려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어떻게 이런 공짜 전기 아이디어를 딱 실행에 옮기셨는지 그 과정이랑 또 실제 효율은 어땠는지 지금부터 좀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. 먼저 2차 전력 환경부터 좀 볼까요? 렉스턴 스포츠 칸인데 시동 배터리가 원래 납산이 아니라 2021년식 정호 엔지니어링 인산철 배터리였어요. 이걸로 뭐 따로 파워뱅크 이런 거 없이 냉장고를 거의 1년 내내 돌리고 USB 포트로 이것저것 충전하고 그렇게 상시 DC 전력을 쓰셨더라고요. 아, 인산철로요? 네. 그리고 추가로 1kW짜리 인버터도 있어서 필요하면 220V 전기도 쓰신다고 하고요. 근데 최근에 한 3일 정도 차를 안 쓰셨더니 아 이거 배터리 방전되는 거 아니야? 하고 살짝 걱정을 하셨대요. 그럴 수 있죠. 사실 인산철 배터리가 일반 납산 배터리보다는 충전 방전 속도가 엄청 빠르잖아요. 그래서 잠깐만 운행해도 냉장고 정도는 뭐 어느 정도 커버가 되긴 하는데 그래도 아무리 성능 좋아도 계속 전기를 쓰는 장치가 붙어 있으면 며칠씩 차를 세워두면 방전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는 못하죠. 특히 냉장고처럼 계속 돌아가는 건 더 그렇고요. 네, 바로 그 지점에서 이분의 아이디어가 나온 거예요. 루프탑 텐트 아래 보니까 그 데크 공간이 좀 남더래요. 근데 마침 공장에 굴러다니던 100W 오래된 태양광 패널이 있었는데 이게 그 공간에 정말 거짓말처럼 딱 들어맞더라는 거죠. 아, 그 유튜버분 표현대로 꽁입니다, 꽁. 네네, 바로 그거요. 진짜 신기할 정도로. 그래서 뭐 따로 고정할 필요도 없이 그냥 얹어놓기만 해도 안정적이었다고 해요. 남는 자재로 공짜 전기를 담을 수 있는데 안 담을 이유가 없겠죠. 딱 이 말이네요. 어떻게 보면 버려질 수도 있었던 건데 잘 활용하신 거죠. 그렇죠. 자원 재활용이죠. 설치 과정 보니까 패널이 좀 오래된 중고라 케이블도 짧아서 바로 MPPT 컨트롤러라는 장치에 연결했더라고요. 이 MPPT 컨트롤러가 태양광 패널 전기를 배터리에 제일 효율적으로 넣어주는 역할인데 영상 속 제품은 좀 저렴한 중국산 같아 보였어요. 그 780W라고 써있던 거요? 네, 그 780W 표기는 사실 좀 뭐랄까 실제 성능보다 부풀려진 소위 뻥스펙일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. 이런 컨트롤러들이 실제 그 용량만큼 성능 안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. 아, 그럼 효율을 좀 더 따져봐야 할 것 같은데요. 이게 완벽한 조건은 아니었잖아요. 지붕에 그냥 얹은 거니까. 정확해요. 효율 떨어뜨리는 요인이 딱 보였어요. 첫째는 그 차량 루프 앞에 윈드가드 있죠. 그게 패널 면적의 한 3분의 1 정도를 가리더라고요. 아, 그 바람막이 같은 거요? 네. 그리고 둘째는 패널이 지붕에 딱 고정되어 있으니까 해 각도에 따라서 발전량이 확확 달라지죠. 원래 패널은 햇빛을 바로 받아야 제일 좋은데 이 두 가지 때문에 실제 발전량은 원래 패널 스펙인 105W의 절반도 안 넣을 수 있다. 아마 한 50W 미만일 거다. 이렇게 예상이 됐어요. 그래서 배선도 좀 얇은 걸 쓰신 건가요? 네. 컨트롤러에서 차 안으로 들어가는 배선은 2.5 스퀘어 규격.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가는 전선을 썼죠. 어차피 큰 전류가 흐르진 않을 거라고 본 거예요. 그래도 뭐 차 세워놓고 쓸 때는 패널을 좀 들어서 각도 조절하면 효율 높일 수 있지 않냐 이런 아이디어도 있던데요. 그렇죠. 정박 시에는 충분히 가능하죠. 그래서 실제 결과는 어땠어요? 오후 늦게 테스트하셨던데. 네. 좀 늦은 오후였는데도 테스트해보니까 전압이 한 14V 정도 나오고 전류가 4A 넘게 나오더라고요. 오, 4A 넘게요? 네. 단순 계산하면 뭐 14 곱하기 4해서 56W 정도인데 영상에서는 대략 한 40W 정도 발전이 꾸준히 되는 걸로 나왔어요. 그럼 40W면 꽤 괜찮은데요? 그렇죠. 이 정도면 스마트폰 한 4대 정도 동시에 고속 충전 가능한 수준이에요. 배터리 방전 막는 건 당연하고 시동 안 걸고도 꽤 유용하게 쓸만한 거죠. 네, 맞습니다. 사실 이 설치의 핵심 가치는 역시 그 배터리 방전 스트레스, 이걸 더는 거죠. 특히 일반 납산 배터리 쓰시는 분들은 한번 방전되면 성능이 확 떨어지니까 이런 소소한 대비책이
진짜 큰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. 아, 그렇죠. 납산 배터리는 진짜 한 번 방전되면. 그리고 시동 안 걸고도 스마트폰 충전 같은 거 편하게 할 수 있다는 거. 이것도 무시 못하죠. 이 유튜버분이 예전에 더 작은 패널로 왜 농기구나 보트, 오래 세워두는 차 방전 막는 아이템 만들어서 되게 인기 있었잖아요. 그거랑 같은 맥락이죠.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인버터 연결해서 간단하게 라면 정도 끓이는 것도 가능할까요? 가능성은 충분히 있죠. 40W가 계속 들어오면 배터리 소모를 상당히 줄여주니까요. 그리고 요즘엔 저렴하고 가벼운 플렉시블 패널 같은 것도 많으니까 꼭 이렇게 남는 패널 아니더라도 비슷하게 시도해볼 만한 여지는 충분합니다. 아, 그 휘어지는 패널이요. 네, 핵심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하는 거예요. 약간 효율 손해보더라도 적은 비용과 노력으로 얻는 실용적인 이득이 더 클 수 있다는 거죠. 오늘 본 것처럼 뭐 완벽한 조건은 아니었지만 남는 패널 한 장이 차량에 정말 유용한 공짜 전기를 만들어냈습니다. 배터리 방전 걱정도 덜고 필요할 때 전자기기 충전하는 편리함까지 얻었고요. 어떻게 보면 잠자고 있던 자원에 새가치를 준 거잖아요. 멋진 아이디어였어요. 맞습니다. 이 소형 태양광 기술이라는 게 점점 더 우리 생활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 같아요. 꼭 차가 아니더라도 주변을 좀 둘러보면 약간의 관심과 노력만으로도 에너지 자립도를 조금이나마 높이고 편리함을 더할 수 있는 가능성, 이게 정말 많다고 생각합니다. 자,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네요. 혹시 여러분 주위에 그냥 남아도는 공간이나 활용되지 않는 자원 같은 거 없으신가요? 오늘 이야기처럼 그런 것들 속에서 예상치 못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,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 흥미로운 발견을 하실 수도 있어요.